안녕하십니까. 5월달 정기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교육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교육 주제는 21년도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교육 목차는 첫 번째 화학사고 사례, 화학물질 관련 법규 소개, 유해 화학물질의 분류, 화학물질 확인 방법, 유해 화학물질 취급 현황, 유해 화학물질 특성 및 취급 기준, 유해 화학물질 도급 신고, 화학사고 발생 신고, 이 순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학사고 사례. 자, 전체적으로 2014년도부터 21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105명, 2015년에는 113명으로 증가했다가 지금 현재 21년 현재 이제 몇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은 경기도가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163건으로 탑이고요. 가장 적게 발생하는 데는 제주도에서 한 건이 있지. 21년 현재까지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14년도부터 21년까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업장이 소재한 충청남도는 46건이 발생했네요. 자, 다음 원인별 사고 건수. 자, 시설 관리 미흡이 234건입니다. 시설 관리 미흡이 234건, 40%. 두 번째는 작업자 부주의가 224건, 38%.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반 차량 사고가 121건에 40% 발생했고요. 기타 나머지가 8%인데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다 보면은 잠시 신호등 대기할 경우라든가 보면은 탱크로리 차들이 내 차 옆에 있는 것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그 탱크로리 차들에 의한 그 운반 차량 사고들이 다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를 못하겠지만 그런 차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붙어 다니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유형별 사고 건수. 어떤 유형이냐? 누출, 화학물질의 누출 사고가 466건으로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사고 사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화나트륨 폭발. 작년입니다. 20년 7월 21일에 인천광역시 소재한 땡땡땡 주식회사에서 수산화나트륨과 과산화수소를 취급하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사망 1명, 부상 7명이 발생한 사고인데요. 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산화나트륨을 과산화수소 저장 탱크에 5인 주입하여 그때 생성된 폐액 전량 및 탱크 세척수를 지정 폐기물 차량으로 전량 회수를 했지만 그 차량 탱크로리 내에서 이상 반응으로 폭발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20년 8월 11일 역시나 인천광역시에서 소재한 주식회사 땡땡땡에서 황산이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서 누출이 됐다. 그로 인해서 부상자 1명이 발생을 했다. 자, 사고 내용. 사업장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과정 중 황산 시약병 500ml를 떨어뜨려 용기가 파손돼서 황산 누출로 인해서 부상자가 1명이 발생을 했다. 이럽니다. 실험실에서. 자, 염산 누출. 201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땡땡땡 주식회사에서 염산을 시설관리 미흡으로 누출이 돼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자, 저장 탱크에서 배관을 통해 사업장 내부 서비스 탱크로
염산의 이송 중 시스템 상황의 문제로 서비스 탱크 내 염산이 오버플로 넘쳐서 공장 바닥에 염산이 누출됐다. 그로 인해서 부상자 2명이 발생을 했다 하는 사고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영에서 발생되었던 사고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육위에서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물질 관련 법규 소개. 화학물질 관련 법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법규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 가장 친숙한 것이 근로자들한테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이 정도는 귀에 익숙할 텐데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든가 화학물질 등 등록 및 평가 등 법률은 좀 생소한 부분인데 이게 또 매년 2시간씩 의무적으로 좀 하게끔 돼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주 접하실 수 있는 이 법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화학물질 법규 소개. 기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강화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화학물질 규제가 대폭 강화 또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 화학물질 관리법이 규제가 강화가 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가 확대돼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화학물질 관리법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벌칙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의 사상, 죽거나 다치게 거기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안전조치를 안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강화된 그 벌칙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관법에 정해진 벌칙 내용이. 자, 다음은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미준수했거나 취급시설 장비 미점검 및 5년간 기록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개인 보호장구를 미착용했거나 취급 물질에 대해서 미표기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화학사고가 났는데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 화학사고 즉시 미신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벌칙에 이제 행위자 및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양벌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원이 사고가 냈을 경우 그 행위자한테만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그 직원이 속한 법인 또는 대표자한테 얘도 같이 해서 처벌을 한다 해서 이제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도급 신고 미실시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자, 이제 요게 안전 교육을 받지 않게 하거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안전 교육을 안 하면은 요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적용을 받지 않으라고 이 벌칙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매년 올해도 좀 하지만 내년에 내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유해 화학 물질의 분류. 교육 때문에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화학 물질 참 종류도 다양합니다. 좀 비슷한 유해 화학 물질, 위해 물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해진 정하여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분류에서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유해성 비슷해 보이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좀 틀린 부분도 있고요. 화학물질을 한번 보면은 원소, 화합물 및 그의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지는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선뜻 머리에 와닿지 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에는 뭐 유독 물질,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밖에 뭐 유해성 있는 물질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유독 물질은 유해성 있는 화학 물질, 허가 물질은 유해성 있는 화학 물질, 제한 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 시 유해성이 큰 화학 물질, 금지 물질은 유해성이 큰 화학 물질, 사고 대비 물질, 급성, 독성, 폭발성이 강하여 화학 사고 대비가 필요한 화학 물질. 자,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유해성이라 하고,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 시 피해 정도를 유해성이라 한다. 아, 복잡합니다, 이거. 자, 넘어갑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확인 방법. 유해 화학물질, 이번 시간에 유해 화학물질 안전 교육을 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요 4번 항목, 요 어떻게 확인하는 이것만 아셔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MSDS에 대해서도 참 많이들 들어보셔서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 좀 그와는 또 반대로 상반되게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MSDS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그 물질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은 약을 뭐 복용은 어떻게 하고 뭐 식후 30분에 먹어라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약을 먹고 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뭐 어떻게 하라. 이건 마찬가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MSDS 물질에 대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독 물질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마킹 페인트 같은 경우 이게 단독 하나의 물질로 100% 구성된 게 아니고 여기가 이산화타이타늄 몇 프로, 또 두 번째 뭐뭐뭐 몇 프로, 세 번째 뭐뭐뭐 해서 몇 프로 해가지고 이게 합쳐져서 마킹 페인트라는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킹 페인트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항목 중에 그 고유한 그 카스번이라고 해가지고 고유의 물질 번호가 있습니다. 그 뭐 여기를 보면은 뭐 1310-73-2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카스번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내지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쪽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카스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물질에 대해서 정보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보기라고 해가지고 그 제품 취급을 하다가 뭐 피부에 접촉을 했다든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모르고 뭐 삼켰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라든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 규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잘 설명이 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게 이물질이 뭔지 궁금하시다면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유해 화학물질 취급 현황. 이거 직영하고 관련돼 쭉 나열이 돼 있던 부분인데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라 이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6번째, 유해 화학물질 특성 및 취급 기준. 자, 앞서서 이제 MSDS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MSDS 이렇게 살펴보면 그림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9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문자를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그림만 딱 봐도 저건 저런 물질이구나, 이러이러한 물질이구나 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이거는 좀 무슨 뭐가 이제 터지는 듯한 느낌, 이제 폭발. 그렇죠. 대표적인 이제 폭발성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 인체 안에
뭐가 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호흡기, 과민성 뭐 이거 떠나서 하여튼 사람의 흡입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인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물질이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딱 가스통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고압가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화재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인화성 물질이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고 붕어라고 해서 물고기가 죽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질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금속이 높고 손이 높고 하는 이제 금속 부식성, 피부 부식성의 물질이다. 일으키는 물질이다. 자, 이거는 이제 해골입니다. 해골. 급성, 독성 있는 물질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불이 보이잖아요. 이 산화성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의, 경고하라는 표시다. 그래서 MSDS 이렇게 우연찮게 보시면은 요 라벨지가 가장 그림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사용 시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유해성, 위해성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이제 표기 라벨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일산화탄소 유해 위험성 보시고 보는 내용은 상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의 종료,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의 교육대상 이제 선임자, 그러니까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2년에 1회 16시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1회 16시간. 근데 이제 종사하는 사람, 전 직원 1년에 1회 2시간씩.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해 화학물질 제4회 영상 시청 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배님. 그렇지. 선배님, 이번에 그 쿠나드님 장학금 받고 대학교 들어간다면서요? 제대로 밀어준 것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꼬맹이들은 언제 다 크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지질이 말도 안 듣고. 한참 별낼 때지. 그들 자작해가는 거 그만한 낙이 없어. 우리가 이런 보람이 뭔가? 애들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그게 보람 아닌가? 안 그래?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선배님 애들처럼 모범생으로 커주면 더 보람이 클 텐데요. 자, 우리 마무리할까? 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그래? 어디 아파? 괜찮아요. 요즘에 계속 잠을 푹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요. 그래. 아휴, 일하냐고 힘들어서 그렇겠지 뭐. 씨. 그런데 요즘 계속 어지럽고 속이 안 좋단 말이지. 혹시? 그냥 평범한 두통 정도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었습니다. 그 아픈 거보다는 그 일을 해야겠다는 그 절박함이 더 컸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그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매일 마시던 그 메틸 알코올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위험성을 간과한 대가로 저는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 꼬맹이들 커가는 모습도 볼 수 없겠죠. 잠깐 휴식 중이야. 괜찮아. 사진? 무슨 사진? 그럼 확인해 볼게. 뭐야, 무지 크게 웃고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번 작업 왜 이렇게 힘이 들지? 힘드시죠, 선배님?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작업도 아니고 뭐. 넌 어떠냐? 어지럽고 온몸이 쑤신다더니. 어째 표정 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나은 사람 같다? 사랑의 힘이죠. 야, 어쩜 그런 말을 눈 깜짝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에이, 아낄 걸 아껴야죠. 선배님도 애정 표현도 막 하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아휴, 늦겠다. 시작하자. 네. 우리 오늘이 8일째던가? 네. 이 공장 영 찝찝하네. 주의사항 뭐 들은 거 없어? 원래는 형광등 공장이었는데 철거해 물류센터로 운영된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물건들은 다 치워줬고 설비만 남아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네. 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고 이래. 네.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깨진 형광등이 전부 다 있었잖아. 진짜. 그곳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철거 작업을 했던 저와 제 동료들은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수은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근육 초기 발진과 근육통을 겪던 저는 폐부종을 앓고 있고 제 동료들 역시 가슴 통증, 위염, 궤양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위험을 몰라본 대가로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짐이 될까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첫 직장이랬죠? 일은 할만해요? 네, 많이들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니, 공장이 이렇게 평온해 보여도 워낙 위험하고 해로운 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요. 네. 와, 첫 월급 타서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다면서요? 나는 친구들이랑 캠핑 갔었는데 비교되네요. 혼자 장사하면서 자식들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하셨거든요. 마침 누나도 시간이 돼서 같이 그냥. 그렇구나.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네. 오늘 하루도 조심조심하고 잘 마무리하세요. 방독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착용법이 간단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방독 마스크가 다양하네.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작업 끝났을 텐데 왜 안 나오지? 문제 생겼나? 위험성에 대비하지 못한 대가로 나는 삶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 이별 되돌리고 싶습니다. 난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정말 많은데. 안녕하세요, 장예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상당수는 화재, 폭발 등의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더불어 인체 유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체 흡입, 섭취 또는 피부로 흡수되어 급성 만성장애를 일으키는 등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조 및 취급 방법과 관리 수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성 암을 유발시킨다고 확인되었거나 그 유해 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제조나 사용이 가능한 물질을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라 하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취급하려면 특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요하는 물질을 관리 대상 유해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들인데요. 읽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루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질의 정보와 재해 예방 대책을 확인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은 이러한 유해물질의 취급 조건을 까다롭게 관리하는데요. 특히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낮다고 여겨지는 수준으로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만여 종의 화학물질 중 노출 기준이 설정된 것은 700여 종으로 전체 0.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이 노출 기준 이내더라도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노출되거나 노출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독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완벽한 노출 기준의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하고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면서 생기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유해물질 작업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부분의 유해물질 관련 건강장애는 그 독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부주의로 물질을 흡입, 섭취, 접촉했을 때 발생합니다. 앞서 만나본 사례들의 중독사고 발생 원인 역시 그러한데요. 평온한 일상을 뒤흔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메탄올이라고 부르는 메틸 알코올 중독 사례였습니다. 가공된 제품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메틸 알코올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해당 공정 작업자들이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고농도의 메틸 알코올 때문에 몸이 쑤시고 현기증이 나는데도 잠깐 작업장 밖에서 쉬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만큼 작업자들은 메틸 알코올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물질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도 없었기 때문이죠. 세척제로 독성이 강한 메틸 알코올을 사용한 것도 원인입니다. 에틸 알코올이라는 대체 물질이 있음에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저렴하지만 유해한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유해 물질을 사용할 땐 작업장에 국소 배기 장치 등 적절한 환기 설비를 가동시켜 농도를 노출 기준 이하로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례였습니다. 수은 중독은 심각한 신경독성 후유증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요. 후진국병이라 불리는 수은 중독이 여전히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같은 심각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들은 형광등이 깨지면서 생긴 수은 입자의 잔류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 단계 하도급 체계 속에서 물질 안전보건 정보가 간과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광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포함한 설비 등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잔류 수은을 처리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주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수시로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수은 흡입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유분 제거에 주로 사용되는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작업 전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선 벽에 고착된 유분을 제거하기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유기용제용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며 작업 전 필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처럼 유해물질 작업 재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작업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지켰더라면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특히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은 유해물질 작업자가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